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지 않죠? 장마가 올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제가 하는 일은 간호사입니다. 다른 분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을 하니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한 병원 마취과에서 50대 초반 여성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간호사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던 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제 부모님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삶은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냐면 최근에 이런 사연을 나누는 채널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어요. 저도 이 채널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번아웃 상태에 빠져있던 환자분이 채널을 추천해 주어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까지도 핸드폰을 놓지 않고 이 채널을 열심히 듣는 것을 보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죠. 그리고 확실히 드라마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듣는 중이에요. 큰 힘이 되어주어 감사합니다. 매번 들어봤지만 저도 즐겁게 듣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전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병원 생활을 했었어. 의료인이 아닌 환자로서 살았어. 그 덕분에 의료인 꿈을 꾸게 되었어. 어릴 적부터 왜소하고 체력이 약하다. 그래도 중학생 때까지는 다른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고 롤러스케이트도 타며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려 지냈어. 내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긴 건 고등학생 때부터였어. 어떤 일이든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오잖아. 돌이켜보면 정말 나에게 괴로웠던 시기였지만 한편으로는 나에게 꿈을 심어주었던 때기도 했어.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침 체크를 받다가 쓰러졌더니 처음에는 단순히 빈혈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날 또 다시 쓰러지고 양호실로 나를 데리러 온 친구들은 날 걱정해 주었어. 괜찮아, 넌 아까 쓰러질 때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주 쓰러지는 거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너무 어지러워서 혼자야. 어제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는지. 너 지난번에도 학원 가는 길에 쓰러질 뻔했었잖아. 아무래도 이상한데야. 너 전에 먹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큰 힘이 되어주어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어디서 많이 힘든 건 창백해진 얼굴도 너무 좋아한다. 우리의 친구는 친구들이 얘기하고 대충 그 자리로 돌아왔다. 양호 선생님은 제게 병원에 가보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때부터 자꾸 코피도 나고 항상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학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피로감을 느꼈고 중학교 때는 수학 경시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잘 공부했는데 고등학교에 오니 체력이 좋지 않아 성적도 떨어지면서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엄마, 요즘 너무 피곤해. 오늘도 학교에서 기절했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우리 친구 가영이가 선선병원에 가자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제 얼굴이 창백하다는 것도 느꼈는데 아무쪼록 당장 엄마랑 함께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업주부로 계신 엄마와 함께 저는 병원에 스스로 찾아가기 싫었는데 결국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혈액암이 생긴 걸로 보입니다. 흔히 백혈병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제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의사의 의견을 듣고 소견서를 쓰겠습니다. 어머니와 나 모두 눈이 벙벙해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때 어머니의 표정은 잊히지 않아요. 제 얼굴보다 더 창백해지셨죠. 어쩌다 어머니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어떤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손녀가 방금 암에 걸렸다고 하니 바로 병원에 데려가야 해라고 외쳤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긴 통화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를 일으키세요. 제 팔을 잡고 가족이 살던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해주셨어요. 입원을 거절하려 했지만 빠르게 정밀검사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극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그때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어요. 담담한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 아버님. 아버지는 예리하게 가져다 말합니다. 당신 앞길이 어둠이라서 왜 우는지. 내가 널 치료해서 다시 살리게 할 테니. 그렇게 말한 아버지의 어머니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려 합니다. 당신은 올드해졌네. 갱년기 오나 보니 내 앞에서 올 땐 가영아, 엄마가 야기하는 사랑 이야기를 들어봤어. 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다 괜찮아. 모두 힘내고 울지 마. 우리와 함께하니까 죽을 일은 없어. 하지만 암 치료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결국 나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치료에 집중하게 됐어. 극성이라서 치료를 잘 받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부작용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 어린 마음에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더 속상했어.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플 거야. 그래서 결국은 힘든 척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때부터 감정을 숨기는 일이 많았어. 가영아,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입원하면 항상 1인 침실을 쓰게 돼. 우리 집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풍족한 건 아니었어. 그래서 두 번째로 항암 치료를 할 때 외할머니를 만나게 됐어. 나는 그때까지 외가가 없다고 생각했어. 쪽은 내 사촌들과 친했지만 명절에 가면 외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 그날도 항암 치료를 받고 침실에서 쉬고 있었어. 하지만 고집이 세어서 처음으로 간증한 외할머니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 할머니들이 병원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사람처럼 저희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함께 병실로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죠. 할머니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저를 향해서 다가와서 카 형님이야, 엄마 닮았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외할머니의 행동에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그 후에는 외할머니와 연락이 끊어져 있었지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나는 고교를 자퇴한 후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반복하고 조혈모세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외할머니를 자주 만나게 되었죠. 저는 치료 중에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패스했어요. 그리고 항상 환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는 간호사분들과 의료인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 꿈을 키웠습니다. 엄마, 나도 간호사가 되고 싶어. 나처럼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우리가 영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간호사분들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엄마는 가영이가 꿈이 생겨서 좋기는 한데 걱정이 앞서해. 나도 무서운 것은 해. 천천히 도전해볼게. 하지만 수술 후에도 저는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제발 더 쉬운 병이라고 해서 대학 입시 준비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경과가 좋아져서 제 나이 25살에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간호조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때쯤에는 추적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보다는 건강 상태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호학원을 다니고 실습을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저는 제가 치료를 받은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아니늘이 5인으로 일을 하러 병원에 가니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간호사분들과 의사를 돕고 환자분들의 접수 및 예약 관련해서 도와드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정의학과 과장님이 저보다 제 마음이 설렜다. 나는 최대한 방심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왕이면 행복한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저녁 식사를 하며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나조차도 그 마음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의 뜨거운 눈빛을 바라보며 나는 결심했다. 그는 내가 찾던 사랑이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갔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란 그 약속이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이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나는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갔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란 그 약속이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이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나는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지루할 때 의료인의 꿈을 꾸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내내 미소를 짓고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영실 수줍음 많은 성격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말 잘 안 해요. 제가 너무 제 성격만 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가용 씨, 그거 아세요? 뭐요? 저 이렇게 시간이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 아니거든요. 가용 씨한테 호감이 있습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홍당무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보고 또 소리내서 오더라고 해요. 저를 아주 손안에 놓고 쥐락펴락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병원 외에서도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는 했지만 자꾸 그 사람에게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병원 근처 카페를 인수한다고 하셨어요. 가영아, 엄마가 이 병원 근처 그 커피숍을 인수한다고. 정말 엄마가 돈이 어디서 나왔어? 이해가 안 가? 하여튼 통 걱정은 엄마가. 돈 많아, 엄마. 파리에서 스타일 차는 가게 격증도 있는데 가끔 병원 사람들 데리고 와서 커피 조금 더 팔아줘. 어차피 창사가 절드는 곧이기는 하지만 알았어, 엄마 화이팅. 그때까지 나는 연애를 하고 있는 걸 부모님께 모르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저와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걸 자주 목격하셨고 눈치 빠른 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너 사실대로 이야기해. 너 남자친구 생겼지? 어떻게 알았어요? 키 크고 까무잡잡한 그 사람이 너 진짜 티 나더라고 하더라. 나면 안 되는데 뭐 하는 사람인데 나이라는 가정의학과 과장이야. 의사라고 어쩐지 나이 차이가 좀 나아 보이기는 하던데. 나보다 10살 많아서. 10살? 얼마나 만났어? 지금 3달째 만나고 있는데 병원 사람들은 몰라. 안 돼. 큰일 나. 아이고. 우리 가영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연애까지 해? 우리 딸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 친구럼 사. 얼른 시집이나 보내야겠다. 저는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하호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몰래 연애를 하던 속이 답답했는데 어머니에게 털어놓고 나니 후련했어요. 그리고 나는 26살이 되었고 그 사람과 만난 지 6개월이 지나 결혼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희야, 내가 이제 30대 후반이라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너랑 결혼하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고 쉬고 싶어. 왜 넌 나랑 결혼 안 하려 해?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일도 더 할 일이 많은데 괜찮아. 일을 하면 돼. 문제가 뭐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도와줄 텐데. 간호사로 도전해보는 거 어때? 전에 간호대학 가보고 싶었어. 그래, 같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자. 난 도와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여자도 거기 안 갈 거야? 게다가 술 취한 저는 더 황당해졌어. 그 사람은 조금 즉흥적이었어. 그날 청첩장을 보여주고 예식장을 예약했더라. 근데 이런 건 먼저 부모님 만나고 결혼허가, 그 다음에 해야지. 결혼허가 뭔데? 내 나이 몇 살이지? 우리 집에서 늦둥이라 조카가 벌써 고등학생이야. 기운내, 나만 따라와. 그날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이야기했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다지 놀라지 않으셨지만 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셨답니다. 그래서 예식장 예약을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아닌데 매우 급한 상황이었어요. 언니 말인데 아주 소중한 딸인데 그분과 결혼하려는 것이니 의사라 하더라도 장인,
장모님한테 예의를 갖추고 멀리 하든가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에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왜 그렇게 거들먹거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저희 딸 연애하는 것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야. 상대방도 나쁘 보이진 않았던데. 뭐야, 나만 몰랐던 거야? 아버지가 그래서 당황하셨는데, 가영아,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해야 해. 날 잡으렴. 아니면 엄마 카페에 와라고도 했죠.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근데 무슨 과 이름이더라고요? 가정의학과 백년 과장님이라던가? 백년이라고요? 알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가 안 받아지더라고요.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면 자느라 못 받았다거나 학회 준비 때문에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것이겠지 하고 다음날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다른 일로 진료실로 들어갔다가 남자친구한테 은근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 얼굴을 볼 것을 권유했는데 부모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알았어요. 나중에 퇴근 후 얘기하죠. 실은 병원 사람들이 모르게 만나고 있었지만 옛날 무슨 느낌이었는지 처음 느낌 받았어요. 마치 왕께 간택받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 느낌이었어요. 즐거운 것은 아니었죠. 사실 꽤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자친구와 평일 퇴근 후 이야기했을 때 남자친구도 어머님에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모녀 둘이 살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갔다고 하니까 서운해 하시네요. 어쨌든 이해하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어차피 3개월 후 별표이 됩니다. 아버님은 회사 다니시고 어머님은 폐하시니까 시간이 많으실 테니까 결혼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연애는 끝나는 건가요? 제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 주가 지나고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 한눈에 봐도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머니가 다가와서 네가 이가영이냐고 했어요. 네, 맞아요. 저 이가영이에요. 너 따라와. 그런데 누구신지요? 그 직원이 나에게 마야가 부탁을 했다. 그러자 나는 누가 들을까 봐 걱정되어 뒤로 고개를 돌렸다. 마야가 설명했다. 나중에 간단히 이야기 듣고 함께 식사하러 가자. 병원 옆에 카페가 있어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점심시간 10분 전에 다른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카페로 뛰어갔다. 거기에는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 친정어머니는 어디론가 떠났을 때이기도 했다. 인사를 나누고 마음을 전했다. 그러더니 마야가 화내는 모습이었다. 마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듣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말에 화가 난 것이었지만 마음속은 혼란만 가득했다. 마야가 내게 말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해.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없었다. 그런 저급한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마음이 터져 나갈 것 같았다.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내가 결혼하려는 상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그런데 그 말을 하자 마야가 말했다. 애써 내가 먼저 애인을 꼬시겠다 그랬나? 너도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돈이 필요해서 그래. 그걸 줄 알고 준비해왔어. 우리 찰나가는 아들 발목 잡지 말고 떨어져. 그 말을 듣자 나도 화가 났어. 왜 그렇게 말하냐? 직업이나 귀천은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먼저 꼬신 게 아닌데. 그분이 먼저 접근했고 서로 알맞은 이야기를 해야 했어. 이거 나 받아. 이거 200만 원이야. 너 이 돈을 언제 만져봤어? 너 초라하다고 내가 5만 원짜리 신권을 쫙 뽑아왔어. 받고 떨어져. 그러면서 검은 봉투에 담긴 5만 원짜리 200장을 내게 건넸어. 너무 수치스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 울고 있자 어머니는 뭐라고 외쳤어.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짓이야? 넌 뭐야? 남의 일에 간섭 말고 그냥 가. 남의 얘기. 얘가 내 딸이야.
고작 2천만 원을 쥐어주면서 뭐라고 해서 이성을 잃은 우리 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봉투에 든 5만 원짜리 100장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던졌어. 어머, 무슨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남의 집에 귀한 딸한테 이러면 어떡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아이 고작 2천만 원 가지고 뭐 그리고 사멘타야 의사가 왜 대단한지 아무도 모르겠다고 보니. 그러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당신의 어머니에게 쏟아지는 빗속을 달려왔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 놀랍게 날아오는 손을 피해서 당신은 두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정신이 혼돈스러워졌다. 그때 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알아낸 것은 택이 소중한 의사들이 마약을 훔쳐 지금 경찰에 잡힌 것 같다고 해. 그런데 나는 왼쪽 타마린에서 우리 아버지의 병원이란 말을 들었고 그 뒤로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영아, 나도 오늘 알았어. 찝찝해서 뒷조사를 좀 했는데 그 100주년이라던가 뭐 이런 대마가 무식한 할머니의 아들이 뭐가 그거야? 우리 아빠가 평원에서 마약이 섞인 약을 훔쳐왔다고 해. 뭐라고? 엄마의 아빠 병원이라면 우리 아빠와 외할아버지가 그 해에 결혼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카형이 너 아빠랑 결혼하면서 외할아버지 반대로 인해 계속 연락을 굳게 안 했다. 하지만 너 백혈병에 걸려서 평원에 가야 했는데 그때부터 연락을 자주 하고 친해졌어. 어쨌든 나중에 상세히 얘기하자. 이 대화를 듣고 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흩어진 돈을 줍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갑자기 외출해 마을 카페에 왔다. 할머니가 말했다. 여기 내 카페니까 깔끔하게 치워주세요.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미안해요. 카페 요원장 손녀딸이라던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나요? 할머니가 물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간호조무사인 건 그 사실에 변함이 없는데 왜 그래요? 할머니는 걱정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지도 몰라. 행동이 어리석으면 상처를 받을 수 있어 걱정했는데 차라리 좋아졌네. 어머니는 말했다. 그의 남자친구 어머니가 땅에 흩어진 돈을 주워 담고 저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내가 애를 늦게 낳아서 잘못 키웠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는 탄식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아들이 잘못했을 것이고 아버지가 탓해야 할 것이다. 거북하게 말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나요? 경찰 수사에 연루될 것이다.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심하게 화를 낸 어머니는 팔을 잡아 끌고 가까운 순대국밥집에 들어갔다. 여전히 분노한 것 같아 손으로 펄떡이며 땀을 닦고 있었다. 엄마, 이야기는 다 진실이야? 실명을 가렸다. 해당 이야기는 한국어로 작성된 것이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약을 훔쳤다는 사실이 사실인가? 그럼 진짜로? 내가 흰 장사를 한 적도 없으니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다 알아봤어. 그 놈이 가족들 명의로 약을 훔쳐갔다고 해. 나는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볼 일 없을 거야?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왜냐면 너희 외할아버지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계시니까. 외할아버지가 정말 우리 병원 원장님이라고? 나도 내 아버지가 아닌 회사원이라고 결혼 반대하는 걸 무릅써서 결혼했지. 그래서 인디 나도 외모 때문에 고생했고 카형이 너에게 백혈병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병원에 다니게 돼버렸어. 어쨌든 지금은 연락은 가끔씩 하고 지내고 있어. 외할머니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그래서 난 다카산으로 이 병원에 들어왔어. 제 말에 우리 어머니는 박장대소를 하셨어. 아, 그건 아니야. 그런 걱정할 거 없어. 네가 노력해서 들어간 거야? 우리 딸은 건강해지고 이렇게 차기 일도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막무가내한 의사들의 유세를 부려을 화나 카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순대국밥을 드셨고 나는 갑자기 벌어진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엉켜서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점심시간이 남아서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 갔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카페에 있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가 나타났다. 유용하 범죄자원님, 제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미안합니다. 저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하며 머리를 어루만지자 어머니께서 팔짱을 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지금 소식은 들었어. 약을 빼돌린 것 다 알아. 우리가 경찰 조사하고 있는데 연락할 테니까 어머님, 미안합니다. 어떤 투자를 좀 했던 곳이 있어서 돈이 급해서 부탁드려요. 엄마, 미안해. 정말 모르고 그랬어? 가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그 말을 듣고 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아들 발목 잡는다고 했던 간호조무사나 브렌이라는 남자, 돈이 없고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라는 말로 저를 꾸짖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 어머니는 두 사람을 한심하게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카페에는 지금 손님이 많지 않아. 이 사람들은 다 병원 환자나 보호자들인데 소문내고 싶으면 더 시끄럽게 하면 경찰 불러야겠어. 그리고 어따 대냐고 며느리야. 이제 소름 끼쳐. 초전무님, 병원장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가 고소를 낸 것 같아요. 제 전화기는 어디 있지? 정말 이러지 않으면 안 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전화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쫓겨나듯이 자리를 떴어요. 어떤 허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나는 정말 피곤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많이 지쳤어요. 조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실수했어. 전화 좀 받아줘. 야, 미쳤어? 너 진짜 죽고 싶어? 너 나랑 헤어져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매달리고 협박도 하다가 혼자서 난리를 쳤어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처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남은 정이 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불구속 입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쫓겨난 셈이 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일을 못해서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만나는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다니던 병원장을 제외하고 아버지로 만나서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희 할머니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이젠 몸은 괜찮고 할아버지도 찾아오지 않아도 돼서 좋아하지. 너는 몰라도 나는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가끔 내 병실을 방문해서 널 보고 기쁘게 생각했어. 건강해진 너를 보니 내가 다행이었단 걸 느꼈어. 왜 할아버지가 그랬을까? 그리고 어머니가 우셨을까? 그래, 너 외에는 웃기가 없어. 그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걸 용서해주는구나. 다 늙어서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말이야. 너 덕분에 큰일이 벌어질 뻔했어. 그 100주년 정도 되는 건가? 아, 그 의사 어쩌고 하여간 고마워. 아, 아니야. 내가 한 건 없어. 아버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을 뿐이야. 그쵸. 가영이 아빠가 아니었으면 의사가 얼마나 많은 병원을 돌았을지 모르겠어. 그래, 다행히 이 정도로 끝나서 좋다. 앞으로 자주 만나며 지내자, 가용아. 넌 계속 간호조무사로 일할 거니? 얼마 전에 그만둔 곳이 아니라 간호대학을 가고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 늦은 것인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20살일 때 50대나 60대인 사람들이 간호학을 졸업하고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할머니는 내 옆에 와서 가만히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이런 좋은 따뜻함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조부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예전의 상처를 꺼내 털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나이에 간호학을 공부하고 졸업하여 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본인 병원으로 들어오라는 외할아버지의 말에도 엄마의 친구 아들을 소개해줄 생각이라고 했지만 마음이 다른 것 같아 종합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제 30을 넘은 나이인데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소망처럼 저도 한번 착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엄마가 주선했어요. 그래서 시작해야겠어요. 내가 원하던 간호사 일을 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다시 사랑에 빠져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소개해준 남자를 만나러 갔죠.
엄마 말대로 남자는 진중하고 차분한 성격에 믿을 만해 보였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자기 아파트도 가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웃음이 나왔어요. 상대자 왜 웃나요? 오늘 처음 뵌 것 때 성급하게 생각하는 법을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어제도 그랬나요? 미안해요. 그래도 멀리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만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맞아요. 나이도 있고 진지하게 만날 때가 됐어요. 나도 백혈병에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파워폴 경험도 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상대자는 가끔 놀라긴 하지만 공감해주면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상대자는 약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후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게 맞아 연애하게 됐어요.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감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은 옆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몰라도 저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남하여 나이가 34 되던 때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결혼 전에 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저를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손녀 카영아,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 조사했는데 최고의 사람이었어. 아, 왜 그래요, 할머니? 나도 이제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자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나도 뒤쫓아본 경험이 있거든. 그 마음이야. 어쩜 내 친구의 아들이라서 신분이 분명한데 안정에 그런 조사를 하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우리 손녀 카영이 결혼을 하려 하는데 내가 뭘 도와주고 싶은데 뭐 어떤? 큰일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결혼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얘기를 하자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동시에 웃으셨어요.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분이 모녀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남이 보아도 엄마와 딸 사이인 것이 한눈에 알아차릴까요? 아무튼 결혼 후에는 아들과 딸 둘을 두고 지금 그 아이들은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아이들을 낳으면서도 꾸준히. 맞아요. 나이도 있고 진지하게 만날 때가 됐어요. 나도 백혈병에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파워폴 경험도 있어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상대자는 가끔 놀라긴 하지만 공감해주면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상대자는 약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후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고 결국 서로에게 맞아 연애하게 됐어요. 그 사람 앞에서 편안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제 일을 함께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그 노력으로 간호사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어릴 때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힘들 때도 견디면서 자라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많은 경험을 했구나 싶습니다. 아직 50대 초반이니 남은 3분의 2만큼이나 살아올 여정이 남았습니다.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힘들겠지만 죄 안겨주고 싶습니다. 서로가 돌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40권까지 들어주셨다면 반성해 주십시오. 어떤 나이를 먹어도 배우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되게 소중한 아들과 함께 평안하세요. 저는 지금처럼 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쓰고 나서 사이다를 마신 듯이 상쾌합니다. 더운 여름이 왔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냉방병에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한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